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강화 반다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다지가 뭔지 아시죠? 반다지는 반만 닫는다는 뜻입니다. 반만 열린다는 뜻도 되겠죠. 위쪽에 이렇게 위를 열면 안에 큰 경첩이 달려 있고, 이렇게 열면 속에가 한 통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장이 있고, 이걸 이렇게 닫으면 이제 이렇게 그냥 이만한 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아는 것만도 반다지가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어떤 종류냐 하면은 기능에 따라서 그냥 책반다지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주로 책을 많이 넣었던 반다지라는 거죠. 그런 거는 깊이가 조금씩 좀 다른 건데, 그것보다는 반다지는 지역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경기도 반다지가 있고요. 그리고 평양 반다지가 또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 반다지 있고요. 밀양 반다지가 있고, 그리고 뭐 여수 반다지라는 것도 있고, 통영 반다지도 있고, 전주 반다지도 있고,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제일 흔해서 가격이 제일 싸게 유통이 되는 게 고창 반다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강화도에서 나온 강화 반다지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이 고창 반다지 최근에 하나 살려면은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주면 굉장히 좋은 고창 반다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 반다지는 얼마인지 아세요? 강화 반다지 그 고창 그렇게 150만 원 정도 급으로 좋은 걸 살려면 강화 반다지는 1억 5천만 원도 넘습니다. 고창 반다지도 굉장히 잘생기고 그 금속도 정말 카리스마 있고 멋있어요. 근데 고창 반다지가 싼 이유는, 그리고 또 강화 반다지가 비싼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보통 골동품에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연대입니다. 언제적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예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잘못 만든 물건들은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뮤지엄 피스라고 최고 잘 만든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버티면서 유물로 전해져 있는 것들은 다 최고로 만든 뮤지엄 피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또 가짜들이 많이 석행을 하죠. 그런데 그러니 이 골동품 값을 정할 때는 이 첫째가 연대고요. 언제적 거냐, 17세기 거냐, 19세기 거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죠. 근데 17세기, 19세기를 확실하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맞느냐 아니냐도 또 전문가들은 또 알고요. 전문가들도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나전칠기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따라서 문양이 달라져요. 기법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전칠기는 연대 측정을 하지 않아도 그 문양과 기법 같은 걸 보면서 이게 어느 시대의 거구나는 걸 거의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가구들은 이 상태를 그 옛날 거 엉망인 것들도 또 깜쪽같이 이렇게 고쳐서 멀쩡한 것까지 고쳐놓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강화반다지 같은 거는 반 정도가 다 무너져 내린 것도 새거 같이 멀쩡한 걸로 만들어서 그걸 또 1억이 넘는 값에 거래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첫째, 연대가 언제냐라는 것이고, 나전치기도 고려시대 거하고 조선시대 15세기, 17세기, 19세기, 20세기 하면 그냥 하늘하고 땅으로 달라집니다. 고려시대 그 경함은 전 세계 12개밖에 없는데, 그것은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최소한 30억 이상이에요, 하나에. 뭐 60억 정도 시계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그게 어디서 거래되느냐 하면은 해외 박물관이 거래하는 겁니다. 박물관에서 몇십억을 주고 사는 것을 40억 주고 샀다는 걸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선 40억에 우리나라 고려 걸 안 사요, 인간들이. 그 쓸데없는 그 것들은 사들으면서. 그런데 세계에서 유수의 박물관에서 그 40억을 주고 우리나라 고려 경함을 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물들의 거래는 확실한 걸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겉으로 노출되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이게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오래된 것은 부르는 게 값일 경우들이 많아요.
게다가 오래된 것이면서 잘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창 반다지는 조선시대 것이 분명하고 엄청 잘 만든 게 많아요. 그런데 왜 값이 안 나갈까? 이 세 번째가 이 골동품의 가격을 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흔치 않아야 돼요. 강화 반다지는 흔치 않고 고창 반다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옛날에 고창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잘 살았으면 크고 작은 온갖 종류의 나무로 된 반다지가 시장에 너무 많아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 제가 언제 한번 고창 반다지를 소개하는 날 한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래됐고, 근데 지금 와서 반다지 정도는 나무로 됐고, 우리가 또 온도를 해서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 목가구들이 많이 오래 버티질 잘 못해요. 제가 백제시대 의자왕이 그 선물했다라는 일본 정창원에 있는 그 오칠장을 작년에 보고 왔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버텼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그런 그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애지중지 조심해서 지금까지 다뤘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7세기에 의자왕이 일본에다가 선물을 한 거예요. 어떤 무사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 7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박물관에서 그 유지 보수해가면서 지금까지 그 보존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7세기 먼지 얼마입니까? 그쵸? 1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다지들이 집에서 사용하던 것이 그냥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오래된 것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고요. 그리고 반다지는 나전칠기와 달리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뭐 부분적으로 그 이 시료를 채취해서 연대 측정의 기계를 통하면은 알 수도 있겠으나 이게 기법이라든지 상태를 봐서는 그렇게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하면 적어도 19세기 정도의 작품이라고 보는 것들이 고창 반다지나 이 강화 반다지가 이제 있습니다. 전주 반다지도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것이 지금 저기 온양박물관 가면은 그야말로 너무 놀라운 반다지가 있어요. 그거는 그 장식이 은이에요. 근데 그 온양박물관에서 그것을 한 4, 50년 전에 산 것 같아요. 그때 샀을 때만 해도 형태나 만든 게 너무너무 훌륭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주고 샀지만, 그것이 손질을 하면서 그 새 녹을 닦았는데 이게 안 닦아지더래요. 그래서 약품을 사용해서 이거를 좀 닦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얗게 벗겨지는데 이게 은이었어요. 모든 장식이 다 은이었던 거야. 이거는 왕실에서 썼을 것 같은 정도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죠. 굉장히 멋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 반다지는 흔치가 않아요. 옛날에도 흔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비싸지만 아무 데서나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가구박물관에 가도 이 강화 반다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에 살 수 있는 반다지들이 너무 많거든요. 반다지 10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주 희귀하고 좋은 것들이 1000에서 2000이면 사는데 강화 반다지는 1억 5천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강화 반다지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이제 국립박물관에 가도 좀 있고 이제 몇 곳에 가면은 이 강화 반다지가 있어. 온양박물관에도 2점인가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나전칠기를 모으면서 이 강화 반다지를 참 갖고 싶었어요. 이 강화 반다지 형태가 반다지 치고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모던해요.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모던해서 저걸 참 갖고 싶었는데 제가 8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1억 2천, 1억 5천짜리들을 살까 말까를 했던 그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생각에 나전칠기를 모으는 입장에서, 나전칠기는 아주 비싼 거, 제가 산 거, 뉴욕의 크리스티에서 산 거 같은 건 1억이 넘는 것도 있었지만 대개가 다 한 10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뭐 문갑 같은 이런 건 5천만 원 준 것도 있고 8천만 원 주고 함을 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비싼 게 그 뉴욕의 크리스티에서 산 게 거의 1억 남짓한 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8천만 원 정도 주고 산 거는 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5천, 6천. 그러니까 이제 돈 좀 모아놨다가 그냥 뭐 하나 사고, 모아놨다 하나 사고. 이러고서는 제가 20년을 그걸 모았는데,
이 1억 5천 주고 저 강화 반다지를 사기에 나전 칠기를 사야 되는데 이걸 산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목가구가 아니라 나전 칠기 컬렉터고 이것을 시대에 맞춰 줄을 세워야 되는데 야, 이 돈으로 이 나전을 좀 더 사지 하는 생각에 계속 머뭇거리면서 못 샀어요. 끝내 못 샀어요. 저는 없어요. 반다지는 뭐 별로 없어요. 제가 뭐 반다지에 별 컬렉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화 반다지에 대해서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언제고는 내가 저걸 이제 목포의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어딘가에 그 강화 반다지 하나를 탁 놓고 다랑아리를 하나 올려놔야지 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아마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제가 아는 친구 아들이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요번 때 어렸을 때 날 때부터 알던 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회사를 이어받아 사장이 돼서 좋은 색시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친구 아들이 있는데 저한테 맨날 이것저것 물어봐요. 맨날. 그래서 뭐 저기 그 왜 있지 않습니까? 그 제 아내가 이 반다지를 하나 갖고 싶어 하는데 어떤 반다지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그때도 딱 들고 있어. 너는 돈이 있을 테니 우리 강화 반다지를 하나 사자. 그래서 제가 이 골동품 상들을 한번 쭉 봤어요. 봤더니 그 진짜 8천만 원에 그 1억짜리 이런 반다지를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없어요. 물건이. 이것도 필요할 때 봐야 되거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주 최고급의 그 반다지는 강화 반다지는 아닌데 그냥 약간 좀 이제 형태가 떨어지는 건데 그게 한 3,500만 원에 나왔더라고요. 반다지 3,500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이제 간단히 강화 반다지에 설명을 해주고 네가 컬렉터도 아니고 박물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다가 놓고 즐기는 거라면 강화 반다지 하나 놓는 것이 너무 좋다 보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중에 놓을 그 다랑아리가 하나 올라가 있어야 돼. 옛날에 이불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방에다 이불 자고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거기다 이제 다랑아리는 내가 하나 나중에 결혼 선물 하나 줄게 해서 아직 안 줬는데 요새 제 친구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와요. 얘 내 아들이 그런데 왜 항아리 다랑아리를 안 주느냐고. 근데 그 다랑아리가 옛날에 제가 살 때는 한 1,000만 원이었는데 그 다랑아리가 지금 그 작가가 요즘 떠가지고 소더비에서 얼마 전에 경매됐는데 항아리 하나에 9천만 원에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항아리를 주려고 했거든. 내가 1,000만 원에 산 건데. 그래서 줄게 준다고 하니까 했으니까 줄게라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도 제가 그 3,500만 원짜리 아주 A급은 아니지만 강화 반다지 오리지널을 이제 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강화 반다지로 시작해서 이제 어디로 끝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하시면서 지금부터 제가 강화 반다지가 왜 강화 반다지면 똑같이 강화 반다지지 어떤 것은 A급이고 B급이고 C급이냐라는 그런 것들도 보여드리면서 강화 반다지의 그 매력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A급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특이 A급입니다. 이 강화 반다지의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장석이라고 그래요. 장식이 아니고 장석이라고 하는데 장석들이 가운데 있는 메인 장석들이 전부 다 직선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아자문이라 그러나요? 그 네문과 아자문 같은 저 문양들이 다 저렇게 직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강화 반다지의 특징을 하나 본다면 이렇게 딱 그 직사각형 형태의 직선의 무늬가 들어 있는 그런 그 장석들이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그 센터에 이는 호리병이 하나가 있어요. 요게 강화 반다지의 특징입니다. 다른 반다지도 호리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직선들 사이에 저렇게 나와요. 그리고 저 밑에 호리병 밑에 이제 아자문이 있고 이 경우는 저 위에 다시 장석의 네모 그 메인으로 장식 달려 있는 데 있죠. 거기에도 또 다시 네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 만자 무늬가 있죠. 그쵸? 저 만자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양쪽 옆에는 태극이 돌아가고 있죠. 태극은
태극의 시작은 원래 한국이 아닙니다. 저거는 이란에도 나오고요, 페르시아에도 나오고 중국에도 나와요. 그 태극이나 사괴 같은 거는 이게 동양의 문양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문양은 아니에요. 저 태극도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요 끝에 나무들이 휘기 때문에 저 나무들이 이렇게 쪼가리가 된 나무 사각에는 항상 저렇게 또 삼각형의 장식이 들어있는데, 이제 저기는 주로 그 박쥐문이 들어가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이 위에 열리는 그 문하고 밑에 붙어있는 문하고의 연결되는 경첩이 저렇게 네모로 딱딱딱딱 네모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 끝을 이렇게 끝이 휘지 말라고 들어있는 금속 장식에는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박쥐문이 이렇게 곡선이 들어있는 그 삼각형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운데 그 문을 두 개 열리는 문과 연결하는 가운데 장식에는 호리병이 있다는 것이 요게 아주 강화반다지의 특징입니다. 강화반다지는 그리고 밑에 있는 다리가 보통은 이제 다른 반다지들이 밑에 다리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다리가 따로 있고 위에다 이걸 올려놔요. 응?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장은 굉장히 특징이 있는 게 한국 장들은 다 저 밑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애매모호한 시대의 장을 볼 때는 우리 19세기나 20세기에 볼 때 이 장이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은 일본 장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은 한국 장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왜 떨어져 있죠? 온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본 장들은 다듬이 위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으면 흔들려요. 그리고 밑에가 따뜻하지 않잖아. 일본 장은 안정감을 위해서 바닥에 딱 붙어 있고요. 그게 이제 주로 일제강점기 나전 장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일본 장들은 바닥까지 가서 붙어 있고 한국 장들은 꼭 떨어져 올라 있어요. 거기 뭐 열하고 거리를 두는 거죠. 세계에서 온도를 발명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건 알고 계시죠? 조선, 우리나라인 것은. 이건 아마 그 온도를 썼던 게 굉장히 오랜 원시 시대부터도 그런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장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딴 것들은 다리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면서 다리를 놓고 그 위에 반다지를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개가 분리가 돼요. 그런데 이 강화반다지는 밑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다리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볼드하게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꺼운 나무로 된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하고 다른 데는 달라요. 나무도 종류도 다르고 얇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께가 올라가 있고 다리가 장식이 크고, 나중에 언젠가 제가 별도로 다른 반다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저 위에 판재가 굉장히 두꺼운 판재로 되어 있어요. 반다지는 특히나 강화반다는 유별나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밑에 그 판재를 그대로 밑에 바닥을 씁니다. 그리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작품 이 작품에서 알 수 있지만 이따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것은 더 강력하게 다리가 앞으로 사방으로 좀 나가 있어요. 요즘에 발렌시아가 새로 신형 신발 보면 굽이 이렇게 탁 크게 이렇게 나온 거 알아? 네. 이게 요즘에 이제 굽이 이렇게 이만큼이 튀어나와서 이게 딱 그렇게 생겼어요. 이 반다지가. 나중에 그 신발 구두 하나 있으면, 난 그 발렌시아가 보면서 이게 강화반다지 밑에 다리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탁 튀어나가서 이게 따로 도는 것 같은데 되게 멋있잖아. 하나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반다지들은 옆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기에. 2명이 들어야 돼. 혼자 못 들 정도로 무거운데. 근데 강화반다지는 손잡이가 없어요. 이거는 아마 강화반다지 중에서 이건 정말 한 1억 5천만 원 급의 최고의 제품입니다.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셨죠? 가운데 장식이 있고, 여기 호리병 있고, 위에는 태극이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밑에는 만자문이 있고,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희한하게 조금 다르죠? 이것은 소나무예요. 다시 아까로 돌아가 봐봐. 이것은 소나무도 아닌데, 괴목도 아닌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요, 이것은 소나무예요. 나무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까 똑같죠. 다리가 이 위에 장을 만든 판재나 똑같고,
그렇게 두꺼운 걸로 돼 있고 옆에 손잡이가 없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그 직선 문양들이 나오고 위에 태극이 돌아가고 하는데 저 옆에 작은 장식이 그 십자 장식이 더 붙어 있죠.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가운데 호리병이 좀 다르죠. 이건 아까 거랑.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거. 요 호리병 위에 거 이렇게 각도로 해서 밑으로 이어지죠. 다시 입어 거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기 이거는 가짜 같아요. 왜냐하면 저 호리병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나중에 누군가가 만들었던가 수정을 했던가 좀 의심이 가는 게 요것은 그 호리병 부분이 심히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나무에 칠을 벗겨놓은 경우가 없어요. 이건 칠을 벗긴 겁니다. 응? 원래 칠이 돼 있던 것을 벗겨내고 나무 결이 저렇게 보이게 했는데 다시 아까 거 보세요. 강화반다지는 원래 이런 색깔을 갖고 있어요. 가짜들 만들 때 또 특히 이렇게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나무 결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보통은 계목이 아니면 계목은 느티나무를 말합니다. 계목이 아니면 소나무인데 이것은 잘 모르겠고요. 아까 것은 벗겨냈기 때문에 보면 금방 소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리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이 또 한 군데 설명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안 나오네. 보면 이 장식 가운데 이제 이렇게 열고 닫는 장식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대부분이 모든 반다지는 다 위로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올라가요. 근데 강화 반다지는 위로 안 꺾이고 저 위에서 끝납니다. 그 두께에서 그냥. 그리고 위에는 저렇게 이게 저 뚜껑을 이렇게 열었을 때 그 나무가 상하지 않을 만큼만 조기 하나가 붙어 있는 정도. 그래서 요런 것도 이거 다음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까 제일 처음 거랑 비슷한데 사뭇 다르죠? 뭐가 달라요, 영윤씨? 태극 위치가 다르고 또 가운데 장석이 네모난 거 연결 부위가 다르죠. 그리고 지금 그 여는 부분들이 작아요. 짧죠?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쵸? 네. 위가 이것도 밑에보다 조금 짧긴 하지만 저렇게 많이 짧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석을 보세요. 이거 장석. 여기 지금 연결 부위에 있는 그 직선으로 된 4개 있죠? 호리병 사이 양쪽에 있는 2개. 그 장석을 보시고 다시 다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작죠? 장석이 현격하게 작죠? 그리고 밑에 있는 지금 다리 부분이 옆으로 튀어나가질 않았어요. 강화반다지는 옆으로도 튀어나가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쵸? 네. 옆으로도 나가고 앞으로도 튀어나오는데 두 번째 거 보시고 두 번째 거 다시 가짜 같다고 하지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벗겨낸 건지 아니면 여기도 보면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다음 거 이건 옆으로 튀어나가지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가짜 아니고 진짜예요. 강화반다지가 이렇게 다양한데 이게 제가 보기엔 B급이에요. 이런 건 이러고 안 갑니다. 제가 그 친구 아들한테 사준 것들은 이거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강화반다지가 이렇게 지금 이 3가지 보셨죠? 이렇게 장석과 그 장석의 크기와 만듦새와 그리고 이렇게 문양들이 비슷한 문양을 쓰고 있지만 이게 조금씩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 아, 이것은요. 이런 거 보면 속상해요. 이것은 요즘에 만든 겁니다. 최근에 궤목으로 지금 장인들이 만든 거예요. 엄청 잘 만들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옛날 것보다 괜찮은 요새 게 거의 없습니다. 뭔가 그 아짜문에서 오는 거, 태국에서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만들고 새 건데도 불구하고 저 호리병 장식도 그렇고 이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그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장석을 똑같이 했는데도 옛날 것만 못하게 나오는 것들이죠. 이건 요즘 겁니다. 그리고 저 끝에 이제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거 박쥐 문양을 볼 수 있죠. 요 모퉁이의 삼각형으로 된 것도 되게 좀 엉성해요. 다음 거. 이것은 아까 것보다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요 전 거 보여주세요. 이것을 보고 이거는 무늬가 너무 커요. 우리나라에서 이 계목을 쓸 때 이건 느티나무 계목입니다. 계목을 쓸 때
이렇게 큰 무늬를 쓰지 않아요. 이 여러분들 나이테가 1년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 나이테 보세요. 거의 뭐 환상적이죠. 오래된 나무를 쓴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윗면이 조금 작긴 하지만 이것은 연대로 봐도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꽤 잘 만든 장이에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들이 한 20, 30년 전에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화 반다지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 19세기에 우리나라에 그때 강화 반다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한 3, 40년 전 이때쯤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나무도 엄청 좋고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리고 장석도 굉장히 잘 만든 호리병도 그렇고 훨씬 좋은데 이것이 아쉽게도 조선시대 거는 아니죠. 그럴 때 이제 리프로덕션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 되는 장을 이제 구해서 이런 정도 되는 거는 옛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요 전 거 장인이 지금 이름을 갖고 만든 것들은 굉장히 비싸요. 다시 한번 들어가 봐요. 이거는 굉장히 비싸요. 이건 제가 누가 만들었는지 되게 알 정도로 이런 거는 뭐 몇천만 원씩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무형문화재나 이런 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 거 아니지만, 그런데 그 다음 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써있지 않고 나무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장석도 굉장히 좋고 여기에는 저 위에 복자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아까 그 태극무늬 대신에. 그래서 저 복자는 또 더 크게 써주는 거예요. 저게 복자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수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있는 그 박지문도 참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요 밑에 있는 그 십자문 호리병문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나무 만들어 놓은 것도 이제 하단이 조금 약한데 제가 보기에 하단이 우리 강화바다는 이렇지가 않아요. 알겠죠? 이렇게 뚫려 있지가 않고 앞에가 두꺼운 나무로 해서 전체가 좀 막혀 있는,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밑에. 다시 한번 보시죠. 이 하단이 좀 약해요, 얘는. 제가 보기에. 얘는 뭐 똑바로 만든 거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 거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많이 가렸잖아요. 다리가 많이 노출이 안 돼 있고 그 전 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제가 SA급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어요. 강화반다지는. 이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 만든 멋있는 건지 알겠죠. 이게 SA급, 이게 1억 5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도 이 가로로 밑에 하단에 있는 장석이 2개가 돌아가죠. 이거는 2개가 있죠. 가로로.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게 정말 SA급은 저 위가 태국무늬 대신에 바로 옆에 붙어서 수복이 들어있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쉽지만 밑에 장석이 2개가 가로로 들어간 거, 그리고 이제 밑에 4개는 보통 들어가요. 근데 여기 옆에 게 보통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2개가 들어있다는 것. 호리병이나 다른 형태가 이거는 최고의 강화반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뒤로 보세요. 여기서 밑에가 하나잖아요. 이거는. 그죠? 우리 건 2개였는데 이게 밑에 것이 하단이 아까 거보다 더 넓잖아. 이것도. 근데도 그래서 제가 요 정도 급의 작품을 샀어요. 150만 원 주고. 이걸 샀을 때는 제가 왜 샀느냐. 왜냐면 저는 리프로덕션 한 거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를 사서 와부공방에 이익종 선생님 계신 데다 갖다 드리고, 이것을 선생님이 어디 선생님 오치를 워낙 잘하시니까 출품을 하시게 제가 아이디어를 내드린 거예요. 이 장을 갖다 드리고 선생님들이 이 장 위에다가 완전히 오치를 해서 검게 만들고, 그리고 저 장석들이 이게 뭐 나중에 후대 만들 거에 바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다 드리고 선생님들한테 그 장석에 끊음질로 나전을 붙여봐라 라고 제가 선생님한테 아이디어를 드려서 이제 이 작품이 만들어져서 출품이 됐습니다. 이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다리 부분에 저 카리스마, 그리고 이 장석 4개, 가운데 호리병, 밑에 옆으로는 여기 하나만 지나가지 아쉽지만, 그러나 제가 사드린 거에는
너무 완벽하게 수복이 있어요. 위에가. 그리고 저 박쥐문 형태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제가 사다 드린 이 작품은 이걸 그 옛날에 조선시대는 아니고요. 한 4, 50년 전에 누군가가 강화반다지를 궤목으로 리프로덕션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왜냐면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한테 제가 만약에 강화반다지를 새로 만들어서 작품을 해보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그 궤목으로 해서 새로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옛날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꽤 잘 만든 작품을 선생님들한테 갖다 드리고 이것을 다 뜯어내서 오칠을 하고 이걸 하나하나 끊음질로 나전을 작업해서 이것을 출품을 해서 선생님들이 전시를 하게 출품해서 이것이 어딘가 전승공예인가 아니면은 그 원주인가 해서 특성이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는 커리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걸 만든 값을 제가 선생님들한테 오칠값, 나전값을 다 인건비를 드렸고, 이것은 제 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박물관으로 갔다가 이건 놓을 거, 이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창반다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 강화반다지와 그리고 고창반다지,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은 반다지들이 만들어졌던 그 고창에서 조선시대, 그건 조선시대 거에 됐어요. 나온 그것을 가운데가 이렇게 원으로 약간 배가 나온 그런 금속 장식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거 나전을 그냥 기가 막히게 나전을 끊음질로 해서 이것은 출품 안 하고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리프로덕션을 한 그 강화반다지의 나전으로 해서 이 작가 이름이 우리는 물론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여태까지 몇 년을 보면서도 이게 강화반다지라는 것도 몰랐고 이걸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랐죠. 이거는 우리 수장고에 있던 건데 제가 여기다 놓고 제가 즐기겠다 해서 이것을 이제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 텔레비전 이제 밑에 이렇게 있었던 이 작품입니다. 이거 이번에 찍은 건가? 네. 그래서 텔레비 띄고 찍었나? 왜 저기 TV가 작지? 밑에서 찍으면 작아졌나? 하여튼 이래서 우리 지금 이게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가짜를 진짜로 만든 마이더스의 소원. 제 별명이 마이더스거든요. 제 손씨고. 그래서 그 브랜드 업계에서 제가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것은 제가 갖고 싶었던 그 강화반다지를 아직 진품을 사면 이런 짓을 안 하죠. 그냥 그대로 제가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싶었던 그 강화반다지를 한 40년 전 정도에 만든 굉장히 잘 만든 걸 하나 본 거예요. 그것은 지금 작가 것도 아니고 옛날 작품도 아니지만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 강화반다지에 갖고 싶었던 제 꿈이 생각나서 이것을 선생님들이 작품으로 해서 저걸 끊음질도 그렇고, 나저는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흔들리기 때문에 나무가. 근데 이거 지금 어디에 올라갔어요? 금속 위에 올라갔지. 금속 위에. 무쇠 위에 올라간 거예요. 무쇠 위에. 그러니까 올려놓고 이제 도장도 소부도장 불룩 밝아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그 금속 장식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닥에 올라간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는 그 강화반다지의 그 21세기 업그레이드 버전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중에 19세기나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로는 강화반다지는 강화도에서 뭐 소목이랑 뭐 이것들을 솜씨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왕실에 있는 그 목가구들을 주로 만들어 오던 곳이다. 그래서 강화반다지가 좀 유별나게 더 비싼 것이다 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런 모양을 만들었지? 다른 반다지하고 전혀 달라요. 이 집은 우선 판재가 엄청 두껍고요. 그리고 그 뚜껑을 이렇게 여는 그 장식이 있는 데서 보통은 판이 이렇게 위에서 쇠로 무쇠가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근데 안 올라가고 여기서 딱 끊어집니다. 강화반다지만 끊어져요. 그리고 강화반다지는 저렇게 현대적인 모던한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왕궁이나 어디서나 양반들이 강화 반다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보기에 강화 반다지는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조선시대에 남아있는 게 100개도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제 생각에는 뭐, 한 20, 30개? 50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건 이제 제 상상입니다. 저는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강화도로 귀향을 간 선비들이 거기서 동네에 있는 목수들이나 이 두석장들, 장석을 만드는 두석장들한테 그려주면서 만들어서 이걸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귀향을 가도 그 뭐 단칸방 같은 데 살아야 되는데 이불을 쌓아 올려야 되고 책도 넣어야 되는데 아니면 속에 뭐 옷까지 넣어야 되는데 뭘 놓을 게 없잖아요. 그럼 또 귀향 가신 분이 시간 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동네에 그땐 귀향이라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갖다 보내는 유배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요새 뭐 유배지 문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유배를 가서 시간도 많고 그런데 장이 하나 반다지 한양에서 썼던 게 있는데 남자들이 그 모양을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다리가 있었는데 위에를 열어서 이 안에는 뭘 넣을 수 있고 위에는 이불을 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그려줬을 것 같아. 이렇게 생긴 걸 해봐라. 그래서 강화 반다지는 다른 데 반다지랑 가로 세로가 좀 달라요. 정사각형에 가까워요. 보통 반다지는 옆부르기인데. 응?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보면 되게 그래요. 보세요. 다시 이건 우리 거지만 이거는 리프로덕션이나 좀 잘못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 오리지널 앞으로 가보세요. 이거 아니고 여기 보세요. 비례가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이 가로를 이렇게 장방향이 아니에요.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옆으로 좀 길어졌잖아요. 가짜들이 옆으로 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강화 반다지 제가 본 것들은 거의 다 정사각형에 가까워. 약간 직인데 다음 거 보세요. 이거는 제가 본 오리지널 같은데 그 다음 거 일프로덕션 한 거 이 보세요. 이건 엉터리에라. 이건 아니에요. 밀양 반다지나 이런 반다지가 이런 비례인데 사람들이 강화 반다지가 장석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아니거든요. 이렇게 긴데 강화 반다지는 좀 서 있어요. 다시 보세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리 보면 이건 엉터리야. 차라리 우리께 이런 거 사서 제가 한 건데 다시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둔탁하게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어떤 선비가 그려주고 그리고 두석장을 불러와가지고 야 이렇게 그려봐. 여기에 아자문이 있었나 뭐 뇌문이 있었나 이게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남성적인 문양들이 만들어지고 다시 오리지널 보면서 얘기해봐봐. 보세요. 그리고 야 여기다가 이것도 하나 넣어봐. 그리고 여기다 하나 넣어봐. 근데 그 강화 반다지 지금 제가 본 것들은 전부 다 저 태극문과 수복문이 다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이것은 그 룰이 없는 거야. 그치? 밑에 장식도 2개짜리가 있고 하나짜리가 있어. 이것도 2개도 넣고 이게 어떤 딱 그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는 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넣어보고 또 이렇게 누가 하나가 귀향 온 사람이 이걸 했으니까 가져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째 왔을 때도 누가 보고 거기서도 유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유배지에서 유행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강화 반다지가 저렇게 다른 반다지랑 전혀 다르게 모던하고 전혀 다른 비례를 갖고 있고 전혀 다른 다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선비께서 유배지 간 선비가 옆에 이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손잡이가 이게 여기 보리가 다 있어요. 없어. 강화 반다지는 없어. 그리고 강화 반다지가 또 나무가 유별나게 두껍다는 것. 그런데 더 다른 것은 저 금속이 무쇠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래서 그 강화 반다지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유배지의 문학이 있듯이 전 유배지의 반다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결정적인 또 하나의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것, 희귀하다는 것, 희소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제 얘기가 꽤 큰 가능성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유입니다.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화반다지는 그 유배지에 귀향을 가서도 자기가 먹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쓰던 것들, 사용했던 것들을 다시 그 동네에서 기억만 갖고 재현을 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라면 저렇게 엉뚱하게 색다른 이 반다지가 나왔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안에서 저렇게 수복이 움직이고 태극이 움직이고 장석들이 조금씩 다르고 비례가 위에 칸과 아래 칸의 비례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 진짜 이 반다지의 이제 유형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어디 가서 강화 반다지 보시면 아는 체 좀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쵸? 그리고 강화도에서 또 하나 이 소목이 목가구가 굉장히 또 유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이 섬에는 어디나 다 조선소가 생겨 있어요. 우리가 통영에서 그 소목장이 굉장히 발달한 것은 거기서 배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목선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강화도가 떨어져 있는 섬이기는 했지만은 거기서 배를 지었어요. 목선을 지었기 때문에 나무를 잘 다루는 소목장들이 아주 많이 숙련된 소목장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단단한 저런 반다지를 만들 수 있었을 거고, 그야말로 반다지 중에 반다지 최고의 이름을 갖는, 다른 반다지보다 10배, 20배, 100배가 비싼 이 반다지를 갖게 된 이 강화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강화 반다지라는 이 명예를, 최고의 반다지라는 명예를 강화도가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